안녕하세요. 채권자협의회 위원장 또 더 글로벌 대표 김용호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채권자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힘을 주어서 함께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파산 관제인으로 인해서 11일 날 총 보고를 받고 제가 느낀 점 또 생각한 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산 관제인의 총 보고서를 보니 앞으로 5년 후면 우리 모든 채권자들의 그 채권이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기에 저는 참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라 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파산 반대 운동을 했을 때도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파산으로 인해서 결론이 나면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게 현실로 와서 다가온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고 지금 이 파산 관제인이 우리의 자산을 지금 몰수 보존된 것을 우리는 약 5천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한 870억 정도 된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받을 수 있는 걸 받지 못하고 또 가항값이 너무 많이 되고 또 바로 경매나무나 처분하면 그만큼 가치성이 떨어진 걸로 계산해서 그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금 내고 모든 거 내니까 결국은 5년 후에 마지막 채권자에게 보고서를 올릴 때 그때는 제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많은 것들이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생을 하면 그 가치성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 과정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파산관제인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발언들이 참 열심히들 하는 발언 속에서 우리 회생의 희망은 더 많이 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했지만은 그 채권자의 지금 현재 파산으로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회생을 한다고 해서 회생을 접수하는 데도 있었고 또 우리는 회생 기간에 넣을 거니까 일단 항고심에서도 지금 현재 11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연기 신청을 해놨습니다. 회생안이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에게 이 모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 많은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에 회생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파산 관제인의 보고를 잠깐 제가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5년 후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은 제로다. 그런데 평가액은 8,700억이다. 870억이다. 어떻게 5천억이 그 정도 된가요? 그러니까 이 분석 결과는 그것이 파산관제인의 선에서 본 것이다. 그러면 전문가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했냐?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의 답변은 뭐냐? 자기의 경험상 봤을 때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파산은 우리 채권자를 죽인 거로구나 하는 것에서 이미 우리가 파산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파산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파산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 파산을 빨리 해서 그 남는 것이 없어지기 전에 그걸 우리가 좀 어느 가치성을 있게 팔아서 정리해서 그 남는 걸로 채권자에게 돌려주면 그거 가지고 자생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건 파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파산은 결국 파산의 채권자가 전부 다 신고를 해서 채권자 마감이 되고 나서 종결이 될 때에 그때 지불하는 겁니다. 미리 주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건 저는 많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몰수보존이나 지금 현재 신탁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회생하면 충분히 다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자산 가치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지 우리 채권단 위원회에서는 오직 회생밖에 없다. 파산을 막으려면 회생밖에 없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서로 즉시항고해서 답변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에 와서 항고할 수가 없으니까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 다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채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채권자가 되었고 거기에서 즉시 항고에 신고를 했느냐.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 이 즉시 항고를 한 이후의 목적은 우리는 회생을 집어넣겠다. 계획을 일부 집어넣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11일까지 보고서 올려라고 해서 거기서 지금 연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산관계인에게도 또 즉시 항고에 있는 그 판사님에게도 지금 거기에서 다 회생 계획안에 대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 좀 지금 현재 기각시키지 말고 연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권단 협의회에서는 철저히 지금 회생을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또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팬덤 비대위에서 시작할 때 제가 3월달 때인가요? 그때 당시 우리 그 임원들 회의에서 제가 이걸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가 주도가 되어서 회생을 해야 회장님도 빨리 혐의를 벗고 나올 수도 있고 이 회사도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채권자가 다 살 수 있다.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채권자란 말만 하면 거기에서는 거의 역적입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채권자 모집에서 그러면 우리 받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떠냐 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정보위원장 할 때 그럼 나도 같이 좀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만 살겠다고 이렇게 나가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채권단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팬덤 비대위에서부터 있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진짜 여기에서 노대책까지 다 해서 그걸 다 여기다 넣었잖아요. 선축부로 넣어가지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채권을 책임지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안아서 어떻게 해서든 저 원금을 찾게 해드려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앞장서서 끝까지 회생을 가야겠다 하는 그게 저의 목표이었고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자존심을 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경비나 뭐나 달라는 말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1년이 넘게끔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파산의 반대 회생하기 위한 그
운동을 하는 이유는 파산 막으려고 난리를 쳤는데도 협조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파산하면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후에 제로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이미 우리는 파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찾아도 세금으로 빠지고 변호사비로 빠지고 관제인이 가져갈 돈이나 이걸로 다 빠져버리고 끝납니다. 더 이상 어디서 찾아도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채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이미 결단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채권자로서 있을 이유가 없죠. 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어려운지 뻔히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더 글로벌 법인을 만든 겁니다. 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도움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회생하는데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서 그 과정 속을 일단 우리가 생활비라도 하게끔 사업을 시작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했을 때 주주모집을 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만은, 그러나 회생할 수 있는 데에 경비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생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법인 대표를 맡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더 글로벌 주식회사가 회생을 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생을 반드시 시키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 모집할 때 우리가 사업설명 때 저는 주주와 파산과 회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주의 모집에 대해서 계좌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솔루션을 해서 우리도 조금 더 경비라도 써야 여러분들의 생활비라도 좀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생할 때 거기에 보면 예치금도 내야 하고 또 변호사비, 회계사비 이거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임원들이 뭐 돈 쓰려고 그거 거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주로 오면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 계좌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들어온 그 모든 것에 대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생을 하는 데까지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희생입니다. 말 그대로 모험입니다. 왜? 회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만큼 주주에 참여해서 같이 함께하고 희생하고 그분들이 어디까지 회생을 하면 거기에서 수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반드시 내가 대가에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익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표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주시에 참여한 분들에게 저희는 법인의 등기에 올라간 주주가 될 겁니다. 이게 1차 주주 모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주 모임을 지금 이번 주 정도로 해서 마감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주주의 거기에 대한 그 주식은 한 주에 얼마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등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법무사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한 주에 얼마 정도. 그런데 약 예산이 뭡니까? 처음에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주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000원을 친다. 그러면 1차 여기서 모집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제 50명 이렇게 주주가 많기 때문에 이게 채권자가 주주가 되어서 주주가 회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개인의 법인은 쉬워요. 사업자 등록 하나만 등록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등재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등록하신 그 주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1,000원을 정을지 3,000원을 정을지 10,000원을 정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충분한 법리적으로 의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고 나서 1,000원을 한다면 다음에는 3,0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생을 하게 되면 10,000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한 주에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주나 거기서 한 주나 주식의 한 주는 똑같은 층화가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주주 모집을 했던 때 하는 그 주주 모집에 되어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당을 할 때 지금 현재 1차의 주주는 우리가 한 주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00원짜리의 주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2차로 또 주주 모집을 추가로 모집한다. 그러면 2차에 들어온 분들은 2,000원에서 3,000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3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0원도 되고 7,000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과정에 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생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주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주가는 최하 잡아도 10,000원, 한 주에 10,000원 이상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주주로 들어오는 사람과 2차, 3차에 걸쳐서 들어오는 그 주주의 주식가는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위험성을 가지고도 여기서 처음에 시작부터 회생까지 가는 이 수고와 노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그만큼 공로를 들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생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생하면 몇 년에 걸쳐서 회생할 수 있느냐? 회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잡습니다. 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그냥 잡아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회사에서 우리 지금 현재 채권자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거기에 대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변제 계획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모든 것이 들어가야 그때에 한 번에 회생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생 개시가 떨어지면 그것이 회복해서 채권자의 신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몇 개월 걸리는 겁니다. 1개월을 줄 수도 있고 법원에서 3개월까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기간은, 신고 기간은 파산이 끝나버리고 나면 그때의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 전에는 언제든지 채권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받아주는 거고 거기에 대하여 채권에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회생은 다릅니다. 회생을 들어가서 딱 개시의 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 신고를 받는 기간을 약 한 달에서 2달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채권자가 신고를 할 때 그때까지의 채권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채권을 신고 모든 분들이 다시 채권 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종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채권 신고하는 그 액으로 인해서 채권이 얼마라는 게 창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제의 조건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여기의 회사의 지금 현재 몰수보존된 자산과 또 앞으로 사업에서 그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수익금을 어떻게 돌려준가 변제의 계획과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데서 지금 현재 회생을 늘려고 준비하고 있죠. 언제 모아지냐? 회생을 모는 사람이 합산하면 회생은 90% 이상입니다. 왜? 파산이면 다 이미 끝나버리고 종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회생을 하면 다음은 10%가 됐든 20%가 됐든 아니 얼마가 됐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주로 들어오면 100% 자기의 채권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에 들어오는 게 이만큼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생활비를 조금 보태기 위해서 같이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회생을 위한 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만큼 앞으로 사업의 계획을 하려면 우리가 사업 어떤데 이것을 첨가해서 더 우리의 회생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게 그걸 준비했던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려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주 사업 설명회 다니면서 주주를 모집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지금 생활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드리겠다. 그러면 회사까지 지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수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더 글로벌 대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저희는 우리의 지금 특허받은 그 제품으로 인해서 자사의 모든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쇼핑을 반드시 돌려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바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그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주로 참여하고 또 먼저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드려야죠. 왜? 그만큼 수고와 노고와 그만큼 참여에 열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번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러고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선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살리려고 1년 이상을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엘라 원망받고 또 대표로서 무슨 그냥 돈을 탐내서 그러고 그 자리가 탐내서 그러고 이런 거에 오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저 주변에 또 저의 지인들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앞장서서 이른다고 하니까 상처를 받아도 되지만 공격을 받고 나쁜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리고 그냥 우리 여기 회생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만 해서 차라리 다른 데하고 같이 손잡고 그냥 그쪽에 회생한데 쪽으로 그냥 가자. 오직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저 어려운 사람과 같이 저분들의 돈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면 우리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우리 자존심은 못 들어가라고 여기서 다 포기하면 우리 자존심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갑시다. 한 사람이든 우리를 지지한 사람들 그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회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떤 계획이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생은요 여러 가지의 회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방법과 그 노는 여기서 많은 걸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회생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회생에 대한 것을 이루어 준 사람들의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 회생에 전문적으로 회생을 전문하신 그런 여기에 조금 회계사, 변호사 있다는 거 그거 표현하려고. 네. 지금 너무 길어. 입이 말라서 그러고. 네, 긴장 안 하시고. 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회계사와 또 거기에 대한 변호사님이 이미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 과정을 조언해 주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문답해서 지금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근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이 모든 것을 논하고 있고 또 쇼핑몰을 돌릴 때도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지금 현재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다 우리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왜? 회생을 돕기 위해서. 그랬을 때 회생을 하면 그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조언을 준 분들도 회생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빨리 계획을 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수익을 주지만 그분들에게 이제는 여기에 대한 주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그 계좌도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시 모집을 하고 더 추가로 모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상을 몇 명을 둘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생을 준비해서 솔루션을 돌리며 여러분들이 수익과 모든 것을 보장해 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속히 나올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갈 테니 정말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이제 파산이면 이미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받을 수 있는 돈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포기할 수 없기에 처음 늘 여러분과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회생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주고 협조해 준다면 또 이 주주에 참여해 준다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모든 혜택에 대한 것 또 처음에 같이 했던 그거에 대한 공로를 충분히 보답할 걸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이 그 법에 대해서 좀 아신 분인데 여기 회생안에 대한 것을 대충 좀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무보수로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그건 본걸 얼마 정도 받는다 그것은 측정을 해야 할 거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건 생각해 본 일도 안 했습니다. 내가 대표가 된다 해서 대표가 월급 얼마 받는다고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회생해서 파산을 반대운동하면서 회생운동하면서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재산을 우리가 보수해서 인베스트 그거에 대한 것을 주면 그걸 보너스로 준 거 그걸로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고. 저는 보수 한번 생각도 안 하고 돈에 탕도 내는 것도 없고 욕심도 부려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내가 40년에 대한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보수를 원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반드시 같이 가서 회생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 여기에 힘을 주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힘을 주고 이 고생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 나중에 영웅된 겁니다. 왜? 이미 망했던 회사를 회생시켰다. 이만한 영웅은 없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함께 웃으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